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SK이노베이션, LG하우시스, SOE, 롯데케미칼, 이런 불지의 대한민국 대기업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바로 울산에 지사와 공장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0년 1월 울산항에서 처리한 물동량만 총 1534만 7천 톤으로 이곳에서 생산한 총액만 2020년 한 해에 143조 7,900억 원에 이릅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산업단지이자 대한민국 제조업의 심장인 울산. 그런 울산은 언제부터 왜 이러한 산업단지가 되었을까요?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왜 최초의 산업단지 개발이 울산에서 이루어졌는가는 명확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뭔가 가리고 싶은 과거가 있어 보이네요. 오늘은 그 과거를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울산의 산업단지화는 사실 일제강점기의 잔재입니다. 물론 정부의 주도적 계획하에 1962년 1차 국가경제개발계획 실시에 따라 빛을 본 것은 사실이지만 이 계획의 초안이자 근간은 일제강점기 시절인 1930년대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일본은 이미 한반도를 점령하고 있었고 이를 발판으로 대륙 진출을 도모하던 시기였습니다. 한반도는 이러한 대륙 진출의 교두보로서 최상의 입지였고 이를 위한 군수공업은 전쟁 승리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산업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조선의 공업 생산 확대와 산업 구성의 재편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조선 공업화 정책과 대륙 병창기지화 정책을 함께 펼치기 시작했는데 사실상 대륙 전쟁에서 쓸 군수물자를 조선반도에서 만들어내겠다는 심보였겠죠. 여하튼 이러한 군수물자는 보통 투자하면 떡상하는 게 진리이기 때문에 사업가들 사이에서 이런 냄새를 못 맡을 리가 없잖아요. 이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은 일본의 사업가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케다 사다오. 이케다 사다오는 일본 구마모토현 출신의 개발업자로 조선의 개항과 국토 개발에 일생을 바치겠다며 1916년 조선으로 건너온 일본인입니다. 그는 조선으로 넘어온 직후부터 경북 문경을 중심으로 산림 사업과 개척 사업을 시작했고 1921년에는 조선 개척 주식회사를 설립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번 돈으로 그는 지방 항만 개선 사업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 부산 축항 주식회사라는 것을 설립해 부산 남항 축항공사를 하고 남포동 해안 매립공사도 하였으며 심지어 인천항, 목포항의 매립 사업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우리나라의 유명한 항구 손을 안 댄 곳이 없네요. 이렇게 조선의 개척 사업에 수완이 좋았던 그가 일제강점기에 조선 병창기지화 정책에도 적극적으로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최고의 병창기지 후보지는 바로 울산! 이케다 사다오는 울산이 대동아 건설상 가장 중요한 대륙 병창기지로서의 사명을 띠고 있다라며 울산 개발로 신흥도시를 창설하고 대륙 수송로의 기지를 만들고 생산공업지대를 육성하면 그것만으로도 국력이 증강된다라며 울산 전성시대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울산 전성시대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명을 신흥공업도시계획으로 명명하게 됩니다. 어차피 일본 입장에서도 대륙 진출로는 필요했던 것이었고 일본과의 유통망 또한 필수 불가결했기 때문에 이케다 사다오의 울산 개발 계획을 적극 지지하게 되었고 조선 총독부도 당시 울산 대연명의 개펄 108만 평을 매립하여 항만으로 개발할 것을 이케다에게 허락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울산 개발의 시작! 이 계획의 큰 틀은 대한민국 일대를 제1기 공업지 조성구역, 하상명 일대를 제2기 공업지구로 구성하고 해안을 따라 일본과 연결될 수 있는 항만 시설을 배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연이은 계획으로 1940년에는 인구 50만 명의 공업도시 계획을 수립, 울산 시가지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조선 총독부와 함께 울산 대개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른 타 회사들, 조선 석유 주식회사, 동양 척식 주식회사 등도 이케다의 안목을 믿고 이 사업에 뛰어들게 되죠. 하지만 이케다의 꿈은 5년 만에 물거품이 됩니다. 1945년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게 되면서 말이죠. 독립했으니 당연히 일본인들의 재산이나 강탈해서 설립한 이러한 도시계획의 부분들도 미국의 주도하에 1948년 한국 정부가 다시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남의 땅에다가 별짓하다가 쌤통이네요. 이렇게 생겨난 부지들은 당연지사,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도 뭔가를 해볼 만한 땅이었고 개발의 필요성은 당연지사였겠죠. 1962년 울산은 시로 승격하게 되고 정부 주도하에 울산이 특정 공업지구로 지정되면서 발전하기 시작, 지금의 울산의 모습을 띠게 됩니다. 해방 이후 정부 주도하에 특정 공업지구로 선정되긴 했지만 울산의 개발 배경 그 자체는 이케다 사다오의 해안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어 보입니다. 왜냐면 이케다 사다오는 울산의 공업도시 계획을 세울 때 교통, 지형, 기후, 공업용수, 동력, 원료수급, 공업유형, 노동력까지도 세밀하게 분석했고 그 결과로 울산에 적합한 공업에 대해 자동차와 조선, 비료 등 15개 분야를 선정했었는데 이게 사실 대부분이 현재까지도 울산을 대표하는 주력 사업이니까요.
학계에서도 대한민국 첫 특정공업지구 선정과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시발점으로 울산을 선정한 배경에는 일제강점기에 수립된 울산의 공업도시 계획을 따랐다는 것이 정설로 받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계획으로 세워진 울산공업지구,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이끌어온 근간이자 오늘날의 울산을 만들어준 곳. 하지만 자세히 보면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담고 있는 곳,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그 시작이 일본인 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울산이 지금의 대한민국 심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해방 후 수많은 노동자들과 사업가들의 노력이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상식새끼였습니다.